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평화의 문을 중심에 두고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한 바퀴에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바퀴 반을 돌면 10km가 되는데요. 제가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가끔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서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서쪽 방향으로 전방 약 1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자, 이곳 평화의 문 광장에서는 아침 에어로빅 교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주민들이 평화의 문 광장에 모여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에어로빅 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화의 문 광장에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는 이 건물이 높이가 한 15층 되는 올림픽 회관 건물입니다.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해왔는데요. 외벽을 보니까 거의 완공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저곳 안에 원래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각종 체육 유관단체 사무실들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은 저쪽 올림픽공원의 저 반대쪽으로 사무실을 이전을 했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다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유관단체들이 올림픽 회관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뒷면에 전방 약 500m 정도 지점에 올림픽 파크텔 호텔이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만국기 너머로 뒤쪽에 동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약 700m 지점에 몽촌 토송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국시대 중에 한성 백제 시대 관련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백제의 수도가 한성 위례성 시대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이곳 한성 위례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 위례성 시대의 그 중심이 바로 보고 계시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몽촌토성은 남쪽에 있다 해서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지금 산처럼 보이는 저기가 몽촌토성입니다. 흙으로 성을 쌓아놨다 해서 토성입니다. 몽촌토성. 그리고 또 하나가 저쪽 방향 올림픽 파크텔 저 너머로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쪽에 있는 성이라 해서 북성이 바로 풍납토성입니다. 그래서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에는 두 개의 성이 있었는데요. 이곳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이 남쪽에 있는 성이라 해서 남성, 저기 보고 계시는 방향 저쪽에는 북쪽에 있는 성이라 해서 북성 역할이 바로 풍납토성이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다시 서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와 평화의 문 광장의 웅장한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에 제가 앞으로 2달쯤 후 8월 25일에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인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캐나다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몬트리올, 퀘벡, 천섬 뭐 이런 지역을 가족 여행을 갈 예정이라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정보를 갖고 출국해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미국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과거에 22대와 24대를 했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한 분의 대통령이 대를 두 대를 사용했죠. 띄엄띄엄 대통령을 하면 대를 각각 계산을 하니까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또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한 분이 두 대를 사용해서 결국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신데요. 그 역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45명의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몇 명일까요? 남북전쟁의 승리의 주인공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하는데요. 그분이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그 당시에는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어서 그냥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관학교는 결국은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 자,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왜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냐면 미국의 초창기 수도였던 뉴욕의 허드슨강 어귀에 요새가 하나 있는데 그 요새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명칭을 따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세 분입니다. 세 분. 그 중에 최초로 사관학교를 나왔던 분이 제18대 미국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 총사령관을 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바로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두 번째 사관학교 출신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군의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사관학교 출신이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총 3명인데요.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이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바로 18대 대통령을 했던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자, 미국의 공영방송,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도에 미국의 공영방송인 CS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국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 설문조사 결과 랭킹 1위부터 6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랭킹 1위.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일을 이뤘던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 다음에 2위는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자, 20세기를 열었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 최강 국가의 기반을 닦았던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4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5위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었던 그리고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시켰던 1803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로 매입을 해서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시켰던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자, 루이지애나는 한반도 면적의 10배고 프랑스 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인데요. 그 미국의 중부에 있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803년에 1,500만 달러로 매입했던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랭킹 5위고 6위가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 단연 1위는 미국의 남북전쟁의 승리의 영웅이었고 남북 분단을 막았건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그분이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초선이 되고 64년에 재선이 되고 재선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에 이제 막이 내려지는데요.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이루어져서 남북의 분열을 막았는데요. 자, 그 4월 9일 남부군이 북부군에 항복한 때로부터 딱 5일이 지난 4월 14일에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부스라는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남부군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부스라는 연극 배우에 의해서 암살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됐고, 그 후임으로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제17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앤드루 존슨 그 대통령 승계자는 굉장히 무능해가지고 미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데요. 딱 한 표 차이로 3분의 2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면하긴 했는데요.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됐던 대통령이 제17대 미국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승계자가 앤드루 존슨 제17대 미국 대통령이고, 또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즉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대통령을 승계했던 사람이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인데요. 존슨 이름이 똑같습니다. 링컨의 승계자 앤드루 존슨, 존 F 케네디의 승계자 린든 존슨, 이름이 똑같고 출생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존 F 케네디와 링컨 대통령의 공통점 100가지 중에 주요 차이점, 주요한 비슷한 점에 관하여는 조만간 제가 또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유사점 100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도 한 10여 가지 비슷한 점에 관하여는 제가 조만간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앤드루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에어로빅 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38분입니다. 좀 한 3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6시 38분입니다. 자, 그래서
앤드루 존슨이 링컨 대통령을 승계를 했는데요. 굉장히 무능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탄핵안까지 이제 회부가 상정이 됐었는데,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이 되는데, 한 표 미달이 돼가지고 천우신조로 탄핵은 면했지만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상태에서 식물인간 같은 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 임기를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재밌는 게 대통령 퇴임 후에 사망하기 직전에 테네시주의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보통 대통령직으로 퇴임하면 그냥 노후를 조용히 보내시는데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보통 연방 상원 의원 하다가 대통령 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요. 그분은 반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무능하게 대통령직을 4년 마치다 보니까 뭐 재선에 도전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누가 이제 그 대통령직 공화당 후보로 링컨이든 앤드루 존슨이든 다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앤드루 존슨이 17대 대통령을 4년으로 마치고 이제 공화당 후보로는 누구냐? 드디어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제1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재선까지 돼서 8년의 임기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1869년부터 1877년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 3명 중에 1명입니다. 자,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도 대통령도 남북전쟁의 북부군 총사령관으로서 영웅이긴 했지만은 대통령직은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흑인 차별이 극심했고 그래서 흑인들의 그 인종 문제,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그 그랜트 대통령 당시에. 그 다음에 그랜트 대통령의 측근들이 부정부패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제18대 대통령도 전체적으로는 8년 동안 대통령 수행할 때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그랜트 대통령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게 1865년 4월 14일 밤인데요.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될 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자, 그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암살이 됐는데요. 그때 포드 극장에 링컨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걸로 원래 예정이 됐던 분이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영부인인 도트 영부인, 그 다음에 바로 북부군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그 다음에 그분의 부인, 그리고 또 다른 링컨 대통령의 측근들, 그래서 여러 부부들이 동반으로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율리시스 그분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했으면 암살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암살범, 부스란 암살범이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남부군이 북부군에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분노, 적개심을 느끼고 승리자였던 북부군의 그 승리의 주역들을 다 암살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과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를 다 암살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 부부는 거기에 참석해서 링컨은 암살이 됐는데요. 거기에 불참을 했던 북부군의 총사령관 출신 율리시스 그랜트는 암살을 모면했습니다. 그 일화가 있습니다. 왜 암살을 모면했냐면
율리시스 그랜트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했냐면 율리시스 그랜트의 부인이 대통령 링컨 대통령 영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같이 영국 관람하는 게 싫다라고 해서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을 그렇게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 초청에 불참을 하게 된 건데 어떤 이제 명분을 달았냐면 자녀들의 뭐 입학식인가 거기에 간다라는 이제 핑계를 얘기하면서 죄송하지만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율리시스 그랜트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는 암살을 면하게 됐고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1869년부터 1877년까지 공화당으로 제18대 미국 대통령을 8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율리시스 그랜트의 부인이 참석을 꺼려서 애처가였던 뭐 공처가일 수도 있고 애처가일 수도 있는데요. 애처가였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부인의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에게 자녀 교육 차원에서 입학식에 참석하니까 그 연극은 보러 갈 수가 없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참석을 안 해서 율리시스 그랜트가 암살을 면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과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아침 6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풍경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된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단지 장벽들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돼 가는 올림픽 회관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올림픽 파크텔 호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 한성 백제시대의 남쪽성이었던 몽촌 토성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기 엠마누엘 교회가 있는데요. 저기 기독교 감리교 교회 엠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의 문과 롯데월드 타워 사이에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뭐 요즘 그 MZ 세대들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5개 회사가 있죠.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쿠팡, 라인, 그 다음에 네이버, 네쿠라카 뭐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그 중에 그 5군데 회사를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배달의 민족 본사가 바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바로 뒤에 건물 여러 동 중에 가장 오른쪽, 즉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건강하고 보람차고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여전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는 에어로빅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주민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